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발생한 간토 확살 또는 관동 대학살 사건을 아시나요? 관동 대지진이라는 극심한 재난 속에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일본 정부의 유언비어로 평소에 조선인들에게 갖고 있던 반감에 불이 붙어 엉뚱하게도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경단에게 일본 정부의 방임 속에 살해당했던 사건입니다. 조선인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노숙인들, 다양한 소수자들, 장애인들, 심지어 중국인들까지도 살해당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 발표에서는 300여 명, 어떤 일본 학자의 저서에 따르면 2,500명 이상이 당시에 살해당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이 혐오를 낳았고 재난이란 국면 속에 제노사이드가 자행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관동 대학살 사건은 저희에게 되게 익숙합니다.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식민지 시대 때 학살당했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31년 평양 화교 학살 사건은 이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 화교 학살은 1931년 10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일어난 평양의 중국인, 그러니까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종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한반도에서 발생했으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일본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했었는데요. 일본이 31년에 9월 말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대중국 침략을 본격화하기 직전 이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수로를 둘러싼 중국인들과 만주 지역에 있던 조선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민족 언론이었던 조선일보가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충돌하여 조선인들이 살해당했다라는 대형 오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갑자기 한국에 있던 소수자들이었던 화교들을 표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당시의 보도도 그냥 단순한 보도는 아니고 오보는 아니고 중국인과 조선인들을 서로 갈라치게 하려고 했던 일본 제국 정부의 허위 정보 제공이 근거가 되었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호해가 뿌려진 이후에 소위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 호해가 뿌려진 이후에 7월 3일 새벽부터 인천에서 중국인 가옥과 상점에 대한 투석이 시작되었고 오전에 인천에 있던 중화요리점과 이발소가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오후에 중국인 2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타를 당했고 인천에서도 약간 5천여 명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습격했고 경찰이 막아서자 화교 가옥에 돌을 던진 일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7월 4일에 폭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서소문의 중국인 거리에는 5천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중국인 상품의 물건을 끄집어내고 파괴하고 중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구타했다고 하죠. 이와 같은 테러는 평양, 진남포, 부산, 전주, 대구, 개성, 사리원, 원산, 함흥, 흥남, 청주, 공주, 이리, 군산, 안주, 재령, 신의주 전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400여 회 이상의 습격 사건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모두 구타와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피비린 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요약한 뉴스톱 기사에서 당시의 언론의 보도가 상세히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당시 학살 사건은 단지 일어났던 어떤 오보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종적인 편견에 기초한 혐오가 예전에도 그대로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25년 5월 3일 동아일보는 중국인을 연상할 때에는 반드시 아편을 연상하게 되고 아편을 연상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인을 생각하게 된다. 아니면 28년 8월 4일 기사는 중국인들은 사람으로서의 체면 유지라든지 위생 사상으로 따진 생활법이라는 것 털끝만치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잠깐만 검색을 해보아도 당시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종적인 편견의 덩어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편견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가하는 폭력을 정당화했다라는 것이죠. 관동대학살이 일본에서 소수자였던 제1조선인들 향한 혐오의 근거에 폭발했던 것처럼 평양 화교 학살은 한반도의 소수자였던 화교들을 향한 혐오의 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일본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데 느렸고 일방적인 소수자에 대한 가짜 뉴스, 증오 선동, 실체 학살을 차단하는 것에도 느렸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방이 양쪽으로 잘려나가고 임산부도 참혹하게 살육당했으며 땅바닥에 엎어져 우는 화교 또한 밟혀서 피떡이 되었다. 이게 모든 곳 중에서 평양의 중국인 습격 사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심각했습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따르면 7월 5일 오후 9시 반에 전체 지역을 합치면 9천에서 1만 명 달하는 인원들이 사람들을 이동하면서 중국인 가옥에게 집단으로 세도해서 기물과 상품을 부수고 눈에 떠 있는 중국인들의 구타를 행사했는데 7월 6일 오전 11시경에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경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사망자는 119명, 중상자는 45명, 경상자는 150명, 그 중에서 평양에서 있었던 사람만 96명 사망, 중상자 33명, 경상자 63명이라고 합니다. 더 중국 측의 추산에 따르면 사망자 142명, 중상자 120명, 경상자 426명, 끔찍한 정도의 테러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극우적인 사고는 사회의 문제를 특정한 소수자 집단에서 근거한 걸로 보고 다수에 의한 소수자 집단의 축출과 배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동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개념 속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계속해서 발생해왔죠. 심지어 어제인지 그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도 연방항공국이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발생한 사고다 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 향한 공격과 혐오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있지만 특히 최근 비상계엄 이후의 국면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인종적 혐오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인들의 정무적인 계산에서 촉발된 지점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중국인에게 있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를 단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기만 어려운 것은 한국 사회의 소위 분배의 정의의 실패와 세대 간 갈등 속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명확한 감각이 존재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종적인 혐오로 돌파하려는 모습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들은 역사 속에서 인종적인 혐오에 몇 가지 사정만 만족이 되면 증오선동이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나고 학살과 같은 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서부지방법원을 공격했던 일들, 이런 이야기도 본다면 이게 언제라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정당한 어떤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무엇으로 사람을 여기고 차별에도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감각으로 전이되면 무서운 상황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역사적 기억들을 관동 대학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하지만, 또한 저희들이 잘 말하고 있지 않은 한국 사람이 가해자였고 중국인들 학살했던 평양 화교 학살 사건을 다시 수면으로 되새기는 걸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어떤 무서운 얼굴 중에 하나가 소수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공격에 방관하고 있는 잔인한 얼굴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